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방송을 다시 안 킬 수가 없는 이 힘든 시기에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시외에 이런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시외에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것들이 어떤 구조 때문에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뒤에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어그로를 했는데 사고 쳤다.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BM 둘 다 실적이 나왔죠. 이게 원래는 사실 지금 얘네들 양극재 기업들이 보통 분기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8월 초에 보통 마지막 달에 초에 에코프로 BM이 먼저 발표하고 그 뒤에 거의 막바지에 LNF가 발표를 하는 그런 이런 루틴이 있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굉장히 실적을 빨리 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실적들이 좋은 이렇게 매크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요즘에 사실 이동채 회장이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굉장히 무상증자를 포함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IR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실적만이 이 힘든 시기를 넘기는 길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LNF, SKIT도 공시를 낸 게 있는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배터리의 소재에서도 진짜 막 그 힘든 솔루스 첨단 소재나 또 일진도 마찬가지고 SKIT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다 지금 반타작 이상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배터리 섹터 내에서도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받쳐주고 있던 것이 양극재였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도 근데 버텨주다가 굉장히 요즘에 최근 고점 대비 고점이라고 해봤자 다른 애들보다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고점 대비 20, 30% 빠진 것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남겼지만 이런 것들은 좀 매크로적인 수급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러지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특히 급등 시기에 가장 중요 지역이 되는 이 성장주에도 성장주 나름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실적인데 실적이 또 한번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는지 오늘 주가를 사실 좀 제가 바빠서 이 부분은 잘 못 봤었는데 솔참도 3%,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LNF가 4%, 오랜만에 많이 올라졌어요. 어저께도 또 3% 빠졌지만 일진,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라졌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확실히 양극재가 많이 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 고프로 BM도 잘 나왔고 나노신 소재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고 첨보가 그래도 또 역시 항상 2분기 최저점은 2분기 심리는 2분기 실적 발표 나하고 3분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저점이 심리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항상 저점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음 물론 저도 SKIT는 지금 손해지만 또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로닉스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도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그 큰 투자를 하는 데 비해서 일희일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 게 이게 지금 일일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똑같이 이거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싶진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예상치 못하게 단기적으로 20, 30%가 급락을 하면은 당연히 디프레스드 장기 투자자이지만 이렇게 일일 시황을 제 방송을 안 하면야 상관없죠. 근데 당연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8% 빠지는데 괜찮습니다. 내일 올릴 겁니다. 또 빠져요. 또 빠져.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디프레스 된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일 시황을 하면은 뭐 3%도 마찬가지로 뭐 쥐죽은 듯이 있듯이 그렇게 뭐 저도 감정을 좀 실어서 말한 건데 조금 뭐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장기 투자를 저는 결국은 일희일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 주식 종목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결국은 수익으로 증명된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외에 보게 되면은 보유 종목을 제거 보면은 에코프로가 9% 올랐고 에코프로는 6%,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 올랐고 시외에서 6% 올랐으면 14% 오른 건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9시 반에 그 CPI가 발표되죠. 이게 오늘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10%까지도 나올 것 같다. 다만 이것들은 뭐 지난 백악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난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미리 단돌이 치는 거 보면은 높은 숫자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피크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 6월 수치는 유가가 100달러 부근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 확실히 하기 때문에 피크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나와 줬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또 이렇게 미국들이 또 급등해 주면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3% 오르고 있는데 9시 반에 그런 것들이 잘 소화를 해주면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잘 소화돼 주면 미국장도 오르고 내일 한국장도 오르고 이렇게 실적이라는 서프라이즈를 얻어서 완전히 그냥 평소보다 2배 이상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절히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실적 시즌이 다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발표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 BM이 이거 저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데 1조 2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작년보다 282%. 이거 뭐 무슨 숫자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컨센보다 30%나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그저께인가요? 1조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대신증권 리포트도 있지만 그것을 또 더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더더구나 진짜 잘 나왔던 것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670억 예상했는데 1000억 나왔어요. 1000억. 와, 1028억. 증권사 컨센보다 50% 이상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뭐 비할 바는 아니고요. 더불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증권사 컨센 대비해서보다 5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거 600억 예상했는데 1700억이 나왔어요. 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에 상한가 갔던 부분인 거고, 사실 참고로 에코프로 주주분들도 제가 계속 매수를 했지만, 이거 되게 세로닉스를 비롯해서 요즘에 지주회사들이 굉장히 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들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격차도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좋은 주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76,000원 한 번에 가는 영상이 있었는데 내일 기대가 됩니다. 제발 매크로만 좀 잘 받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에코프로 BM 이거 작년에 거 보면은 지금 1조 2천억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에 1조 5천억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근데 한 번에 1조 2천억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올해도 컨센도 분명히 이것이 나온 것들에 의해서 컨센들이 더 상향이 되는 리포트들이 내일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은 넌 IT가 51%, 점차 넌 IT 쪽이 줄어들고 EV 쪽이 전기차용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ESS는 아직도 사실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LNF하고도 또 다릅니다. LNF는 EV 비용이 또 큽니다. 그래서 EV 쪽이 아무래도 신장률이 좀 더 세다고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신장률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또 아무래도 논 IT보다는 EV 쪽 비중이 높은 기업의 성장폭이 더 클 것이다. 다만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됐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LNF도 이와 덩달아서 항상 같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LNF도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 올라주는 현상이 있었는데, LNF는 또 8월 중순에 원래 8월 20일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좀 더 빨리 할 것도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LNF는 분명히 이제 지금 레드우드 관련해서도 이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레드우드하고 그 폭스바겐하고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확대를 한다라는 것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일본 도요타와 하기도 하고 포드랑도 하고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이랑도 하고 테슬라랑도 하고 지금 엄청난 완전히 그 배터리 그 리사이클 체인에서 선두 업체로 발돋움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실제 LNF 공장도 영상이 나왔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공장의 영상을 레드우드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 공장의 그런 시뮬레이션 되는 부분도 있고 캐파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 양극재가 20만 톤이 더 추가될 것이 기정사실화된 와당인데 왜 발표를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미세 조정들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간 문제다, 이번 달 안에 나왔으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좀 더 자리를 마련하고 할 텐데, 아마 이런 2분기의 호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IR을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한 번에 턴키로 대체해서 공식 홍보를 하는 방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에코프로비엠, 제가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LNF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LNF의 실적도 장난 아닐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더 장난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OEM 업체인 유럽 업체의 비중이 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높은 실적을 나타내 줬다는 것은 환율과 양극재 판가 상승의 그 수혜를 동시에 받았다는 것인데, LNF는 어차피 쇼티지에다가 영업이익률도 기존에 굉장히 NCMA 테슬라 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뭐 12% 이상 영업이익률을 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받쳐줘, 환율도 받쳐줘, 판가도 받쳐줘, 뭐 그 다음에 물량도 받쳐줘, 쇼티지야.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잠깐 수급이 흔들렸던 부분이, 매크로 때문에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 다시 이렇게 흐름이 2차전지로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양극재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나머지들도 훈풍이 불고 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원초적인 얘기지만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뭐 비전도 중요하지만 더더구나 이런 어려운 사업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런 2차전지 사업을 이라는 큰 비전과 실적이 나오고 찍히고 하는 사업은 진짜 드물다 라는 부분은 참고로 굉장히 좋은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7.5%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은 김정환 애널리스트가 또 빠르게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000억이 나왔다. 그래서 8.7% 나왔네요. 와, 대단합니다. 8.7%, 이게 또 뭐 어떤 비용을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8.7%가 나왔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예상보다 더 컸다. 그 다음에 원가 투입 이후에 원자재료가 판가를 따라 바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데, 일종의 레깅 마진이라고 해서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예상하는 것보다 마진 효과가 더 컸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뭐 반대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레깅 이제 어차피 한번 올라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이익이 중요할 텐데 환율 전망에 따라 달라지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131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안 좋지만
이렇게 양극재 쪽에서는 수출이 중심인 곳에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 조달 비용 이자가 커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망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유사하다 뭐 이런 거는 참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도 매출도 그만큼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판가가 조금 내려가다 하더라도 이런 3분기 4분기가 보통 유럽이 좀 더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많은 전기차 라인업들이 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이들이 더 중심으로. 그래서 매출액은 물론 판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더라도 좀 더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 이익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도 나왔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라는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KIT도 이제 얘네들 적자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전에 리포트 나왔지만 얘네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0억인가 마이너스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죠. 물론 플러스 낸 데도 있지만 저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지 컨퍼런스 콜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최악의 시기를 치고 있죠. 빨리 유럽이 회복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유럽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게 가동률이 4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정비가 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한 그런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있기 때문에 마진도 지금 많이 줄어, 원래 20%대 나오던 마진인데도 뭐 제대로 매출액이 발생되지도 않고 마진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숫자가 안 나온 기업들은 다른 데보다는 지금 확실히 더 늦게 움직일 것이 뭐 예상이 되는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여기 좀 손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양극재들이 너무나 잘 버텨주고,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양극재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괜찮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부분이고요. 이거는 단독 기사 나왔죠.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 쓰다. 삼성 SDI가 4680인지 아니면 그 비슷한 크기인지 계속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뚱뚱한 배터리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뭐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사들도 나왔지만 이런 이재용 회장이 BMW와 해당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예를 들어 뭐 서로 수고했다, 뭐 다음에 뭐 기술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터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뭐 암시해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